자, 이번 시간은 교재 380페이지입니다. 제6장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로입니다. 자, 이 파트는 출제 빈도가 상당히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간단히 본다면요. 380페이지요. 자, 개발 및 관리로는 목차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가요, 부동산 이용활동. 두 번째가 개발활동. 세 번째가 관리활동. 네 번째가 마케팅 활동입니다. 그러면 이용활동은 우리 시험은 최근에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파트는 최근에 계속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패스합니다. 패스하고 나중에 문제풀이 들어가서 나올 거 한 단어가 4개 있거든요. 그것만 따로 문제 풀면서 해설 드릴 겁니다. 최근에 거의 안 나왔어요. 부동산 개발 주로 한 2문제쯤 나요. 2문제. 관리 1문제. 마케팅 1문제. 그러니까 비중이 아주 약합니다. 다 합쳐가지고 한 4문제 정도. 네. 그러면 문제 출제 비중은 작은데 생각보다 양이 많아요.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거 진도 나가다 보면 우리가 2달 동안 진도 못 맞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개발이 중요하니까 오늘은요, 1월, 2월 과정. 1월, 2월 과정은 개발을 거의 빠짐없이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드리고 관리하고 마케팅은요, 다음 과정. 3월달, 4월달. 그래서 이번 과정은 개발 보고요. 다음 과정은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요, 진도 끝이 나거든요.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380페이지 이용활동은 거의 안 나온다고 만약 여러분이 공부하게 되면요, 시험에 나올 것만 체크해 드릴게요. 일단요. 자, 체크를 딱 4개만 합니다. 381페이지 보시면 자, 3번 목차 있죠. 집약적 토지용 3번 동그라미. 얘를 확인하시고요. 한 장 넘어갑니다. 한 장 더 넘어가세요. 384페이지. 자, 목차 2번 있죠. 도시 스프롤 현상 2번 동그라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4번 있죠. 직주분리와 지주접근 4번 동그라미. 한 장 넘겨세요. 5번 동그라미 1개지. 4가지에서만 출제되었고 얘가 한 15일 이전에 옛날에 구닥다리 흐름에서 출제되었거든요. 최근에는 거의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가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바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387페이지죠. 부동산 개발 봅니다. 개발. 자, 개발 하게 되면 개발. 부동산 개발은요. 다시 흐름은 3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 부동산 개발의 의의와 개발의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동산 개발의 위험.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입니다. 세 번째가요. 부동산 개발 방식입니다. 이렇게 크게 3가지로 구성이 되었고 다시 개발 방식은 크게 2가지가요. 공적인 주체가 개발한다. 공용 개발이 있고요. 다음에 민간 개발이 있습니다. 민간 개발. 결론. 우리 시험은 개발하게 되면 2가지만 집중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바로 민간 개발입니다. 여기서 한 문제가 너무너무 잘 나오고요. 다음에는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입니다. 사실 개발하게 되면요, 이 2가지가 번갈아 가면서 직접 출제가 되거든요. 2가지를 최대한 집중을 하도록 하세요. 먼저, 자, 1번이 뭐죠? 개발의 의의와 과정입니다. 그래서 교재 387페이지입니다. 네모 1번, 의의와 과정이 나옵니다. 자, 바로 1번, 개발의 의의를 보시면요. 동화면 1번과 2번이 있죠. 1번은요, 가볍게 보세요. 최근에는 안 나옵니다. 부동산 개발에는 일단 밑줄입니다. 인간에게 생활 공간 동그라미.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이다. 개량 동그라미. 그러니까 공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토지를 개량하더라. 부동산 개발은요, 공간 활동이자 개량 활동입니다.
가볍게 보시고요. 동남에 2번이 있죠. 자, 부동산 개발에 비해 관리 육성 법률이 나와요. 자, 기업법 보게 되면 부동산 개발이란, 자, 법에서는 어떻게 정하느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밑줄 하세요.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밑줄, 얘가 출제되었거든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시공을 포함한대요? 제외한대요? 제외한다. 시공은 제외가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시험은요, 시공을 포함한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시공은 제외가 돼요. 그러면 시공 빼고 A번, B번. 자, 토지 건설 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 변경 방법으로 토지를 조성하더라. B번. 건축물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 공작물 설치 행위를 가리키는데 다만 여기서 뭐가 제외된다? 시공은 제외가 된대요. 그래서 이제 시공은 제외된다. 요게 키워드니까 요거 조심하시고. 나머지 니은, 디귿, 리을번 그냥 버리시면 돼요. 그래 2번 내립니다. 그래 2번 앞에다가 X 보지 마세요. 버리시고. 그래 3번 내려가요. 3번 앞에다가 X 보지 마세요. 시험과 거리가 멀다. 다음 페이지. 4번요. 개발 주체에 따른 분류. 얘는요. 아주 가끔 묻는데요. 시험에 나올 것만 체크합니다. 1번 1섹터, 2번 2섹터, 3번 3섹터, 괄호 제3섹터 밑줄. 얘가 출제가 돼요. 제3섹터. 그러면 쉬워요. 1섹터는 누굽니까? 공적 주체. 어려운 말 안 되잖아요. 정부, 지자체 등을 가리킵니다. 2번 2섹터는요. 사적 주체. 그러니까 개인이나 기업이나 토지 소유자 조합 등을 가리킵니다. 3번이 뭐죠? 제3섹터는 밑줄 하세요. 사적 주체와 공적 주체의 공동개발 밑줄. 그러니까 자, 민간, 정부 공동개발입니다. 정부, 민간 공동개발이 뭐라고 부른다? 제3섹터라고 부른다. 어려움 어렵죠? 제3섹터만 자, 관심 있게 보시면 돼요. 목차 2번 내려가죠. 부동산 개발 과정. 자, 개발 과정은요. 목차 보시면 바로 1번부터 몇 번까지? 7번까지요. 몇 단계? 7단계. 7단계. 자, 7단계죠. 그럼 우리 시험은요. 자, 이렇게 물어요. 출제되었습니다. 보기 박스. 박스에 넣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섞어서 순수로 묻는 게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12회 때 그리고 25회 때 두 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개발 과정요. 7단계 순서는 알고 있자. 두 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순서부터 볼까요? 부동산 개발은 가장 먼저 1번 아이디어 단계. 다음에 2번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 3번은요 부지 모색 단계. 4번요 타당성 분석이다. 자, 2번, 3번, 4번을 한눈에 보세요. 2번, 3번, 4번 보게 되면요 가운데가 3번이죠. 3번이 뭡니까? 부지 모색. 부지를 확보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앞에 게 뭐죠? 예비적 밑줄. 2번하고 4번은요, 똑같이 타당성 분석이 들어가는데, 자, 앞에 거 2번이 뭐가 초과돼? 예비적 타당성 분석입니다. 그래서 항상 3번 부지 확보를 중심으로 그 앞에 게 뭐지? 예비적 타당성. 4번은 뭐지? 그냥 타당성 분석입니다. 다음에 5번 금융 단계, 6번 건설 단계, 7번 마케팅 단계 순수가 됩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먼저 1번 부동산 개발은 무엇보다 아이디어부터 출발합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 아시죠? 미국의 가장 유명한 도박도시가 어디죠? 라스베가스죠. 이 라스베가스가 처음에는요. 황량한 사막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이때 그 유명한 개발업자가 이 허벌판의 사막을 딱 보면서 가장 멋진 도시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만들어진 그 아이디어부터 출발했거든요. 아이디어부터. 그래서 만들어진 게 오늘날 가장 유명한 도박도시 되었거든요. 그래서 개발은 그만큼 아이디어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번요.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제목에다가 화살표 적어줄래요? 화살표. 개괄적 분석 적어줘. 개괄적. 개괄적 분석이다. 개괄적 분석이다. 그러니까 개괄적으로 얼마 비용 들어가고 개괄적으로 얼마씩 얻어지느냐. 개괄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또 가면 2번 있죠. 사전에 미쳐냅니다. 예상 수익과 비용을 개괄적으로 대략적으로 추계 밑줄 개괄적으로 분석합니다. 얘가 2단계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개괄적 분석이 끝났다면 세 번째는요. 부지를 확보합니다. 부지 확보. 다음에 4번요.
4단계 타당성 분석은 화살표 적어줄래요? 화살표. 개괄적 분석이 아니고 구체적 분석입니다. 구체적 분석.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다음에 5번. 그러니까 이 4단계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요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사업계획서. 보통 파일이 블랙이 많잖아요. 요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가 바로 구체적으로 4단계를 말합니다. 4단계. 여기서 이제 수준서하고 전부 다 뽑는 거잖아요. 사업계획서가 바로 4단계를 말하고. 이제 구체적 분석이 끝나게 되면요. 5번. 자금을 모집하죠. 금융 단계. 자금을 모집해서 6번째. 드디어 공사하죠. 건설 단계. 마지막으로 7번. 분양 임대하자. 마케팅 단계. 다만 마케팅 단계는요. 마지막 단계지만 3번 첫 줄만 밑줄하세요. 마케팅은 밑줄합니다. 마케팅은 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밑줄. 무슨 단계? 처음부터 초기 단계. 그래서 과거 우리 시험은요. 마케팅은 개발의 중간 단계부터가 바람직하다. 틀린 말입니다. 처음부터 초기 단계부터 마케팅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이상의 7단계 순서는요. 그래도 우리 시험은 보기 지문에서 섞어서 물었으니까 7단계 순서만큼은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메모 2번. 부동산 개발의 위험. 한 장 넘기니까 393페이지 메모 3번. 타당성 분석. 칠판 볼까요?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은 중요하다. 한 문제가 잘 나옵니다. 또 얘는요. 최근에 작년, 그작년 몇 년 동안 안 나왔거든요. 안 나왔다는 게 뭐지? 나올 때가 점점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나왔다면 무조건 독점하세요. 어렵게 낼 수가 없습니다. 문제 1번. 개발의 위험부터 봅니다. 위험은요. 종류가 세 가지. 고려 1번. 법률적 위험 첫자 법 동그라미. 오른쪽 페이지 괄호 2번. 시장 위험 첫자 시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3번. 비용 위험 첫자 비 동그라미. 합치니까 뭐죠? 법 시비. 법 시비. 그러니까 다툼이 생겨요. 시비는 법으로 가려야지. 법 시비. 그래서 법 시비 세 가지입니다. 개발 위험, 법 시비 세 가지다. 자, 이제 법 시비 세 개 나왔죠. 여기서 주식 포인트는 뭐지? 어떻게 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을까? 얘가 출제가 어떻게 하면 위험을, 법 시비 모두 어떻게 위험을 줄이느냐? 따라서 1번부터 봅니다. 법률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동그라미 2번 내려가죠. 2번 보니까 두 번째 줄 특기부터 밑줄하세요. 특기 밑줄합니다. 이미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법적 위험을 최소화한다. 밑줄. 이미 이용 계획을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위험이 적어요. 제가 문재인 정부 때요. 제가 별도로 요 개발 사업을 한 적이 있거든요. 개발 사업을. 그 당시에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 땅이 약 한 2,300평이 됩니다. 2,000평이 넘잖아요. 이 토지를 전부 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전부 다 동의를 받아서 거기다가 한 20몇 층 아파트 짓겠다고요. 그래서 저 혼자 부담이 되어서 마침 서울에 있는 감염평에서 친구가 있어요. 그 절친한 친구인데 친구한테 제안했어요. 야, 니하고 내하고 동업하자. 오케이 했거든요. 이 친구가 재개발, 재건축 전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요 사업하게 되면요. 조건이 뭐지? 그 지역 주민들에게 전부 다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80%. 동의 못 받으면요. 사업 인가가 안 나요. 예. 그래서 이제 80% 동의 받으려면 용역팀한테 전부 다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80% 동의 받는데 이 용역팀이 3개월로 해주고 3개월로. 대신에 5천만 원 달래요. 계속 썼거든요. 5천만 원 줬습니다. 줬는데 3개월 만에 80% 택도 없더라고요. 얼마 걸렸다? 10급 했어요. 2년 넘어도 80%가 안 돼. 그렇게 되면 이제 기회가 지나가잖아요. 그때가 딱 타이밍이었는데 2년 지나가니까 기껏 2년 만에 한 게 65%를.
65%. 그래서 이 사업한다고 동의를 못 받아가지고요. 결국은 거치고 나서는 떼진 돈이 한 2억이 넘어갑니다. 손해를 봤어요. 개발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동의 못 받으니까 인가가 안 나. 그 사업 망했잖아요.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이게 바로 개발의 법적 이유입니다. 처음부터 인가가 났더라면 사업이 얼마나 수월합니까? 인가가 못 나니까 매덕을 깨먹었잖아요. 따라서 이미 이용객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한 것이 법적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고래 2번요. 자, 시장 위험은요. 화살표에 적어줄래요? 이렇게 적어주세요. 흡수율 분석 적어주고요. 단어 기억하세요.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흡수율 분석이 필요하다. 흡수율 분석이 뭡니까?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얘도 잘 나오거든요. 따라서 이 단어가 나왔다 하면 뭐지? 법 12 중에서 뭘 줄인다?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흡수율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또 가면 1번, 2번, 3번, 4번이 있죠. 4번 좀 관심 있게 볼까요? 4번요. 개발 기간 중에 시장 위험과 개발 사업의 가치, 위험과 가치. 지문 볼 필요 없이 맨 밑에 박스 그림 있죠. 그림 봅니다. 자, 그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네요. 그림이 쉬워요. 되게 쉬운 그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세로축은 매수자의 위험과 가치가 나와요. 맞죠? 다음에 가로축은요. 기간, 완성률. 그러니까 사업을 처음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끝난다. 완공이 됩니다. 그럼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가 위험이고 얘가 가치예요. 이거 쉬운 그림입니다. 보세요. 자, 어느 지역을 처음 개발하게 되면요. 초기 처음에는요. 위험이 얼마나 큽니까? 위험이 큰 만큼 가치는 없지. 이제 개발이 점점점 진행이 되면요. 위험은 점점점 작아지고 개발되는 만큼 가치가 점점점 커지겠네. 어려운 말 없잖아요. 이제 풀어낸 게 위의 문장입니다. 개발 초기는요. 위험이 크고 가치가 적다. 당연한 말이잖아요. 완공이 다 되어가면요. 가치가 커지게 되고 위험은 작아지더라. 전혀 어려운 그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결국 뭡니까? 위험과 가치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위험이 높으면 가치가 작아지고 가치가 커지면 위험이 작아지고요. 우리가 투자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위험과 가치는 반비례 관계더라. 어려운 말 아니에요. 패스합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3번. 법 12 중에서 3번. 비용 위험. 자, 비용 위험은요. 자, 3번 볼까요? 3번. 한 줄 밑줄 하세요. 개발업자가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 가격 보정 계약을 체결한다. 밑줄. 무슨 계약? 최대 가격 보정 계약.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 가격 보정 계약을 체결한대요. 그러면 얘는 뭘 말하느냐? 자, 얘만 잘 따라왔어요. 예를 들어봅니다. 자, 시행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공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관계가 뭐냐면요. 자, 시행사는 쉬운 말로 개발업자. 제가 사업에서 망했다 했잖아요. 제가 시행사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공사는요. 건설회사. 그럼 이제 부동산 개발은 누굽니까? 시행사. 그러니까 개발은요. 한마디로 종합예술이거든요. 그럼 개발 단계 기억나시죠? 7단계야. 1단계는 아이디어 단계. 2단계는 예비적 타당성, 부지를 확보하고 4단계는요. 타당성 분석이고 5단계 금융, 6단계 건설, 7단계 마케팅. 이걸 전부 다 하는 것이
시행 과정입니다. 그럼 이제 6단계가 뭐였죠? 건설. 얘는요, 시행사는 총괄해서 이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요것만큼은 누구한테? 건설회사에 맡겨버리잖아요. 건설, 얘를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개발해서 시공은 재배된다. 기억나시죠? 그죠? 포함이 아니고 시공은 재배가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경우에 요 시행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시행사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얘네들이 실제로 돈이 없어요. 돈도 별로 없으면서도 사업을 몇백억짜리를 그냥 거저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시행사가 의외로 사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시행사가 돈 없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시행사가요, 이따만한 상가 빌딩을 짓는데 총 공사비가 100억 들어간대. 자, 시행사가요, 공사하는데 이 건축비가 얼마? 100억. 얘들이 수지분석 나보니까 100억 들어가겠는 거야. 그래서 100억 나는데 건설사는요, 100억 받고 지어줄까, 안 지어줄까요? 안 지어줘요. 건설사는 지들도 남겨먹는 게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들은 100억 잡았는데, 건설회사는요, 120억 달라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는요, 적게 주려고 하고, 얘는 많이 받으려고 해. 이때부터 뭡니까? 밀고, 당기고, 깎자, 더 달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밀당하다가 마지막에, 좋아. 너한테 요거 120원 절대 못 주겠어. 마지막 통첩이다. 짠합니다. 얼마? 딱 잘라서 110원. 얘가 아니고 110원. 그러니까 우리는 니한테 줄 수 있는 게 최대한 110원 줄게. 아니면 때려치우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양보가 안 되거든요. 드디어 110억에서 시공사가 오케이 해버립니다. 얘가 뭡니까? 최대 가격 보증계약입니다. 최대 가격 보증계약. 그러면 얼마? 110억이잖아. 110억. 예. 그럼 맞냐? 이렇게 최대 가격 보증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인건비가 올라가요. 철근값이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는 거야. 얘는요, 시행사 부담이다. 시공사 부담이다. 시공사, 건설사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딱 잘라서 결정이 되어버리면 이후에 추가적인 모든 비용은요, 누가 부담한다? 시공사가 전부 다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 가격 보증을 이후에 개발 위험을,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 가격 보증을 체결한다는 말입니다. 아까 밑줄 그었잖아요. 그래서 개발업체는 비용 위험을 더 줄이기 위해서 최대 가격 보증계약을 체결한대요. 자, 이상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 법, 시비. 법, 시비. 이 세 가지에서 위험을 어떻게 줄일까? 예, 그런만 아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네모 3번. 개발의 타당성 분석입니다. 네모 3번 앞에다가 별표 하세요, 별표. 예, 얘가 또 중요해. 타당성 분석입니다. 타당성 분석은요, 목차 2번 보시면요. 자, 부동산 분석의 유형 5단계 순서가 나옵니다. 자, 순서가 이제 괄호 2번. 괄호 2번 보시면요. 1번 지역 경제 분석, 2번 시장 분석, 다음 페이지. 3번 시장성 분석, 4번 타당성 분석, 5번 투자 분석입니다. 5단계 순서. 얘가 출제가 또 잘 되고 있습니다. 볼까요? 지금부터요, 여러분들은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표기되어 있죠.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자, 1단계가 지역 경제 분석입니다.
2단계가 시장 분석이고요. 3단계는 시장성 분석입니다. 4단계가 투자 분석, 타당성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분석입니다. 그 5단계. 이 순서는 꼭 알아야 된다. 여러 번 나옵니다. 네. 어제 오늘 기사 보니까 그 투수 유현진이가 이제 하나로 들어오잖아요. 원래 프로야구는 재밌을 것 같아요. 아주 뭐 관중몰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검색을 해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프로야구에서 연봉 킹 타자 누가 가장 많을까 따져보니까 두산에 김재환 투수, 타자 있죠. 김재환 맞습니까? 예. 그 타자가 킹 연봉 1위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연봉 킹인데 원래 약 29억입니다. 29억. 그러면 김재환 선수는 두산에서 4분 타자죠. 4분 타자라면 감독이 가장 절대로 신임하잖아요. 너는 4분 타자야. 너는 지명 타자야. 감독이 지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4분 타자는요. 감독이 가장 신임하고 지명하고 감독이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지명 타자를 다른 말로 지시성 타자라고 부르죠. 지명 타자나 지시성 타자나 똑같은 말입니다. 암기껏 지시성 타자예요. 그래서 지시성 타자. 따라서 지시성 타자. 암기됐습니다. 지시성 타자. 자, 확인합니다. 불러주세요. 지역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 그래서 지시성 타자. 얘가 출제가 순서는 꼭 알아야 됩니다. 몇 번 나왔고 계속 나옵니다. 일단 순서 암기했어요. 지시성 타자 5가지다. 하나씩 봐요. 첫 번째, 지역경제 분석은 말 그대로 지역 전체를 분석합니다. 지역 전체를 분석한다. 총량적 분석입니다. 거시적 분석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도 전국적으로 분석했을 때 아직까지도 가장 이슈가 많고 계속 호재가 많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평택. 뭐 때문에? 삼성전자. 계속 이제 기업이 발전하기 때문에 막 인구가 늘어나지. 아파트를 자꾸 짓고 있지. 계속 동네가 좋습니다. 예를 들자. 그래서 얘가 바로 지역 전체를 분석한다. 지역 경제 분석이 되고요. 그럼 두 번째, 자, 평택 지역을 보았을 때, 두 번째, 자, 시장 분석은 땡땡 네모되어 있죠. 얘가 키워드예요. 얘만 확실히 잡으면 돼요. 그러면, 자, 시장 분석은, 자, 평택 도시는 워낙 호재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뭐, 수요가 많잖아요. 당연히 뭐, 공급도 많잖아요. 답이 나왔네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입니다. 따라서 어느 지역에서 수요, 공급 상황 분석은 시장 분석입니다. 그래서 평택 지역은 인구도 많더라. 수요가 증가하고요. 또 아파트를 많이 짓고 공급도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요 상황, 공급 상황을 분석한다. 수요와 공급만 나왔다면 무슨 분석? 시장 분석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평택 지역은요, 동네 호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거래가 너무 잘 되겠네. 거래가 잘 되는 게 뭡니까? 매매도 많고, 임대도 많고요. 답이 나왔습니다. 바로 시장성 분석은 또 네모 2개, 키워드죠. 바로 매매와 임대를 말이에요. 따라서 이 지역은요, 매매가 너무너무 잘 돼. 임대가 잘 돼.
매매, 임대 상황을 분석하자 무조건 시장성 분석입니다. 자, 여기까지 체크합니다. 자, 지시성 보았는데요. 그러면 먼저 1번. 바로 1번. 지역경제 분석은요. 도면 1번 보게 되면요. 두 번째 줄. 총량적 지표 밑줄. 총량적 분석이 되고요. 거시적 분석입니다. 가볍게 보시고요. 2번요. 시장 분석은요. 1번 밑줄 하세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시장 지역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 밑줄. 다시 수요 동그라미, 공급 동그라미 키워드 나왔네요. 수요와 공급 상황은 무조건 시장 분석입니다. 다음 페이지. 3번요. 시장성 분석은요. 1번 밑줄 하세요.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을 분석 밑줄. 다시 핵심 단어 매매 동그라미, 임대 동그라미, 매매 임대 상황을 분석하면 시장성 분석입니다. 그럼 한 번 더. 2번과 3번입니다.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다른 말이죠. 15시험 때 얘는요 동일한 의미다 틀렸지. 뭐 다른 의미다. 달라요. 우리 시험은요 잘 바꿔서 물어. 예. 예를 가장 잘 묻습니다. 바뀐 단어 절대 속지 마세요. 바뀐 단어. 다음에 자 계속해서 교재 보게 되면요.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시장성 분석의 유형으로 흡수율 분석이 있다. 흡수율 분석. 지금부터 강의부터 보세요. 강의부터 보시면요. 시장성 분석에서 무슨 분석이다? 바로 흡수율 분석. 메모되어 있어요. 흡수율 분석. 아, 메모되어 있네요. 흡수율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의외로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흡수율 분석은 강의 노트에서 조금 내려가니까 참고표 되어 있죠. 참고표. 흡수율 분석에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있잖아요. 이것만 따라오시면 돼요. 지금부터 흡수율 분석을 정리합니다. 참고로 자 얘가 뭐지? 쉽게 공부하세요. 흡수율 분석. 예를 들면요. 어느 지역에 아파트를 지었어요. 지었는데 90% 분양이 되었어. 90%. 그러면 공실이 몇 프로입니까? 10%죠. 따라오셨죠? 끝났습니다. 그래서 자 어느 아파트가 다 지었는데 90%가 분양되었다. 예? 얘가 바로 흡수율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러면 이제 요 반대말이 뭐라고 했지? 공실률. 10%.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흡수율 반대말이 뭐지? 공실률이야. 첫 번째. 흡수율은요. 어떤 분석이다? 지역별 분석입니다. 그리고 유형별 분석입니다. 1번 이렇게 나와있죠. 지역별, 유형별 분석이다. 예를 들면 자 현재 저희 학원이 어디입니까? 주안역이죠. 예. 무슨 지역? 주안. 그러니까 자 주안 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흡수율 분석을 하는데 주안입니다. 그런데 이걸 비교하는데 강남의 아파트를 끌어들어오자. 지역이 안 맞잖아요. 예. 주안 지역이나 요 가까운데 부평 쪽이면 괜찮겠지. 예. 지역 유사성이 있어야 됩니다. 또 유형. 주안 지역의 아파트를 분석하는데 무슨 분석? 아파트를 분석하는데 굳이 공장까지는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질이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따져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흡수율 분석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과거 추세를 분석해서 메모. 과거 추세를 분석해서 메모가 나와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지역이었습니다. 어느 개발업자가 요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야지. 이럴 수 있습니다. 아파트 짓자. 근데 아파트가요,
10평대, 20평대, 30평대, 40평대, 50평대 뭐 대형 아파트 종류가 많거든요. 근데 뭘 지을까? 이때 뭘 합니까? 흡수율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흡수율 분석은요, 과거 추세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작년 1년 동안 분석했더니 작년에요 25평 아파트를 지었더라. 25평. 얘를 분석하니까요 얘는 무려 90%가 분양이 되었대. 흡수가 되었대요. 또 자 오른쪽에 이 지역은요 40평대 아파트를 지었는데 40평대. 얘는 너무 크다 보니까 50% 반만 분양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20평대는 흡수율이 90%고요. 그 40평대가 넘으니까 50% 팔렸대. 여러분이면 둘 중에 뭘 짓겠다, 아파트? 당연히 얘를 짓잖아요. 얘가 흡수율 분석입니다. 따라서 흡수율 분석은요, 작년 1년 동안 과거를 분석했더니, 얘가 굉장히 잘 팔렸네. 그러니까 앞으로 뭘 짓자? 25평 아파트를 짓자. 그래서 뭐지? 미래. 미래를 예측합니다. 따라서 흡수율 분석은요, 과거 추세를 통해서 과거가 아니고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예측합니다. 세 번째. 자, 흡수율과 흡수기간입니다. 자, 흡수율이 높다. 얘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러면 위험은 커진다, 작아진다? 당연히 작아지겠지. 시장 위험은 작아집니다. 흡수 기간은요,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짧아야지 많이 팔, 대박이지. 얘는요, 짧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빨리 많이 파는 거잖아. 이럴수록 시장 위험은 줄어든대요. 따라서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무슨 분석, 흡수율 분석이 필요하다 해서 지난 시간 흡수율은 따로 메모 있지만은요 설명해서 다 드렸거든요. 따라서 흡수율 분석은 지시성 타자 중에서 어디 속한다? 시장성 분석이다. 헷갈리면요 15 글자가 한자, 두자, 세자, 몇 자, 한자, 두자, 세자 똑같아. 무슨 분석? 시장성 분석입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래서 교재 봅니다. 교재 보시면 394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서 흡수율 분석인데요. 기억, 니은, 뒷끝, 릴 있죠. 기억번 보게 되면요. 흡수율 분석은 일정 지역에 공급된 부동산이 과거 기간, 일정 기간 동안에 얼마나 팔렸는지를 분석하는데 이를 토대로 해서 밑줄 하세요. 미래를 밑줄.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잘 바꿔서 묻죠. 과거나 현재를 예측한다가 아니고 미래를 예측합니다. 나머지 다 읽어보시면요. 충분히 이해될 겁니다. 설명 다 들었으니까. 다음에 네 번째. 타당성 분석은 뭘 말하지? 메모되어 있죠. 구체적인 수익성 여부를 평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자, 평택 지역은요, 워낙 호재가 많다 보니까 수요도 많고 공급도 많고 매매가 잘 되고 임대가 잘 돼. 이 말은 뭐죠? 수익 크게 나잖아요. 다시 말하면 수익과 비용을 따져보니까 워낙 호재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수익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분석이 바로 타당성 분석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투자 분석은 최종 결정. 최종 결정인데 어떻게 하지? 이때 투자 분석은 처음 듣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투자에서 투자 분석 기법 들어봤죠? 투자 분석 기법은요, 그 전에 자, 여러 가지 돈의 흐름이 있더라.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들어봤죠? 경비 빼면 순, 빚 갚으면 세전, 세금 내면 세후. 얘가 바로 수지 분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얘가 바로 현금 수지 분석입니다.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그럼 세금 다 내니까 무슨 분석? 세후 현금 수지가 돼요. 이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하지? 따르고 메모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세후 현금수 토대로 해서 자, 첫 번째 NPV 수년가입니다. 두 번째가 수익성지수 PI가 되고요.
세 번째가 내부 수익률 IRR입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해서 순영가는 기억나시죠? 뭐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 가로 되어 있죠? 가로는 0보다 클 때. 즉 플러스일 때 투자 결정입니다. 수익성지수는 뭐죠? 뭐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다음에 요구 수익률, 내부 수익률은요, 뭐보다 클 때? 요구 수익률입니다. 얘보다 클 때 투자를 결정하더라. 그대로 투자 분석 기법이 그대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개발의 타당성 분석 절차, 지시성 타자를 보았습니다. 그럼 다시 교재 봅니다. 교재 보시면요, 3번까지 보았고요. 그리고 4번 타당성 분석이란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 개발 사업이 충분한 밑줄입니다. 수익성 밑줄, 수익성 여부를 분석하고요. 다음에 5번요. 투자 분석은 1번 두 번째 줄 보시면요. 밑줄입니다. 최종적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 밑줄. 최종 결정하기 위해서는 요거잖아. 순응가는 0보다 클 때, 수익성지수는 1보다 클 때, 내부 수익률은 요거보다 클 때 최종 투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요. 자, 이상으로 여기까지가 부동산 개발의 분석에서 지시성 타자. 자, 그러니까 결국 개발 위험과 타당성 분석은요. 위험은 어떻게 공부했다? 법시비. 위험을 줄이자. 예. 타당성 분석은 지시성 타자에서 얘가 오지선대 너무너무 잘 나오거든요. 예. 여기까지가 위험과 타당성 분석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개발 방식 넘어가죠. 개발 방식. 개발 방식은요. 교재 보시면 396페이지 보시면요. 네모 4번 입지계수. 얘는요. 주로 계산 문제는요. 1, 2월 달은 다루기 좀 빨라요. 그래서 입지계수 계산 문제는 다음 과정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패스합니다. 자, 398페이지. 네모 5번. 개발의 유형. 자, 먼저 1번. 신개발과 재개발. 신개발, 재개발 여러분들 공법 시간에 공부하는 것들인데 다만 학교론 측면에서는요. 어느 쪽 페이지 보시면 바로 2번 있죠. 재개발. 자, 학교론 측면에서 재개발의 종류가 4개 있더라. 이것만 가볍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3번 보게 되면 재개발의 종류 4가지가 기업번, 보존 재개발, 리언번, 수복 재개발, 디귿번, 계량 재개발, 리얼번, 철거 재개발. 이 4가지가 있다는 것 뜻만 아시면 돼요. 참고로 자, 우리나라는 뭐 하죠? 싹 밀어버리죠. 철거 재개발. 따라서 리얼번, 철거 재개발은요. 한 줄만 밑줄입니다. 기존 환경을 싹 밀어버리고 새로운 환경으로 대체하더라. 쉬운 용어고요. 다음에 리언번과 디귿번 2개 묶어줄래요. 수복 재개발과 계량 재개발 2개 묶어주고 얘가 여주로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은요. 철거보다는 수복이나 계량 재개발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수복과 계량의 차이가 뭡니까? 자, 수복 재개발입니다. 수복 재개발은요. 쉬운 말로 수리하고 복구한대요. 수리하고 복구하면 줄여서 수복 재개발입니다. 수리하고 복구한대요. 그래서 어떨 때 수복 재개발은요. 두 번째 줄 보시면요. 두 번째 줄 중간부터 밑줄 아세요? 노후, 불량화의 요인만 제거 밑줄. 그러니까 노후화되면요. 수리하고 복구하래. 노후화되면 수리하고 복구한다. 수복 재개발입니다. 노후화되었을 때. 반면에 디귿번 계량 재개발은요. 노후화가 아니고요. 두 번째 줄 밑줄 아세요? 기존 시설의 확장 개선 밑줄. 기존 시설의 확장 개선할 때 계량 재개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요. 자, 보세요. 어느 지역이 상당히 노후화되었대. 노후화되면 뭔가 수리하고 복구하자. 수복 재개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역은요. 노후화가 안 됐거든요. 안 되는데 이 지역이 어떻게 된 건지 이 도로가 2차선 좁아요. 좁으니까 도로를요. 4차선으로 확장하자. 일 수도 있죠. 아니면 고가도 낼 수도 있지. 지하도 낼 수도 있고요. 얘가 뭡니까? 새로운 시설을 첨가하는 거잖아요. 노후되지 않은데 뭔가 시설을 첨가하자. 그러면 계량 재개발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 수복 재개발은 어떨 때? 노후화되었을 때. 계량은요. 노후화되지가 않았지만 뭔가 확장, 개선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얘는요, 단어를 바꿔서 묻거든. 그러니까 노후가 불량화됐을 때 계량 재개발 바꾸면 틀린 말이에요. 바뀐 단어만 조심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2번. 용지 취득에 따라서 항목이 1번, 2번, 3번, 4번, 5번 납니다. 체크만 해드릴게요. 2번 동그라미 환지 방식 읽어보시고요. 3번 동그라미 수용 방식. 환지 방식과 수용 방식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귀가 닳도록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만큼은 일단 쉬운 거니까 학기론도 이런 용어들을 묻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3번이 있죠. 공영개발과 비공영개발. 지금부터 뭡니까? 이거지. 공영개발과 민간개발 개발 방식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쉬겠습니다.